네, 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흔히 통증이 심한 질병으로 담석증을 질 수가 있는데요. 담석증을 갖고 있음에도 그중에 50%는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담석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새항운병원 김윤기 외과진료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담석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담석증은 담관이나 흔히 쓸개라고도 하는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요로결석이나 콩팥 결석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일반인들은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담석증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담낭에서 결석이 생기는 담낭 담석증, 담관에 생기는 담관 담석증, 네. 간 내부에 생기는 간내 담석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담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담석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담석증의 증상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네. 복통, 황달, 발열까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담석이 담낭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담낭관 폐쇄를 일으킴에 따라 담낭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예. 복통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특히 기름기 많은 식사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예. 밤 동안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오심과 구토, 열과 오한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담석을 가지고는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담석들을 무증상 담석이라 부릅니다. 예. 이런 담석들은 담낭, 간 또는 췌장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치료도 요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약 50%는 평생 별 이상 증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도 큰 문제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담석증의 발생 원인 또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담석 형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이어트인데요. 지방 분해를 돕는 담즙이 다이어트로 인한 지방 섭취 제한으로 담즙이 고여 농축되어 담석증으로 진행됩니다. 예. 세 번째는 과도한 지방 섭취, 네 번째는 가족력, 다섯 번째는 고령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및 급격한 체중 감소, 임신, 경구형 피임제, 당뇨나 장결핵 등의 전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과도한 지방 섭취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자, 담석증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문진 및 신체 검사 결과 담석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타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피 검사, 내시경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요. 네. 1차적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로서 체위에 따라 움직이는 후방 음향 음영을 동반하는 강한 에코가 관찰되면 진단되는데 검사 시간이 빠르고 비침습적 검사이고 담낭뿐만 아니라 담관, 간, 췌장 등의 기관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큰 검사입니다. 예. 그 외에 경구 담낭 조영술,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 등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는 않으며 CT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 담낭, 췌장을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종괴를 감별하거나 담관의 폐색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담석증 절제 수술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자, OX 문제입니다. 네. 쓸개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네, 쓸개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주변에 쓸개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 말이 맞으면 O 아니면 X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담석증이라는 거 알았을 때 이 담석증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담석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담낭에 담석이 국한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담낭 절제술과 같은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만약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수술에 의한 위험성이 큰 경우 또는 증상의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으면
경구담석 용해요법이나 초음파 쇠석술 또는 경피경간 담낭경하 쇠석술, 주입 용해제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 담낭 담석의 경우 예방적 담낭 절제술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무증상의 담낭 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데다가 20년 동안 통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20% 정도로 낮기 때문이죠. 네. 담관에 담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담낭에도 담석이 있어서 이때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12지장에 있는 담관 입구를 통해 직접 결석을 제거 후 간 기능이 회복되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예. 이 담낭 절제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혹시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담낭 절제술은 복강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전신 마취 후에 외과의사는 복부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복강경 비디오 카메라를 그 구멍을 통해 넣으면 카메라는 복강으로부터 비디오 모니터로 확대된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외과의사는 그 영상을 보면서 기구를 사용하여 담낭을 간, 담관과 다른 구조물로부터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네. 그런 다음 담낭관을 자르고 작은 구멍 중 배꼽구멍을 통해 담낭을 제거합니다.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 후 회복은 보통 병원에서 하루 이틀이면 되고 네. 정상적인 활동은 집에서 며칠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10 내지 20cm의 절개를 필요로 하는 개복 수술보다는 환자는 통증이 적고 합병증도 더 적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검사에서 담낭에 심한 염증, 즉 담낭이 감염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수술로 손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복강경 수술 중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어 수술 중 절개 부위를 더 크게 해야 할 경우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개복 수술로부터의 회복은 병원에서 3 내지 5일, 집에서 수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개복 수술은 담낭 수술의 약 5%에서 필요로 합니다. 담낭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담관의 손상입니다. 손상된 총담관으로 담즙이 셀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은 손상은 때때로 비수술적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네. 큰 손상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해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담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석증에서 식사요법의 목적은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담석증에서 생길 수 있는 동통 발작을 예방하거나 치료 후 담석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담석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요법으로는 소거화된 식사 형태보다 한식 형태, 즉 매에 끼니 가능하면 밥과 서너 가지의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물론 식사 내용이 좋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한다면 이는 담석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알맞은 적당한 분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담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복통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으로는 우선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지방 섭취를 제한하면 영양 상태가 나빠져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므로 증상이 호전되면 지방 섭취를 소량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규칙적인 식사와 폭음, 혹식, 술,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의 자극성 식품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쓸개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과장님. 정답은 O인가요? 네. O입니다. 오, 과장님. 방송을 아시네요. 제가 두구두구두구 이걸 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 64세 여성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5년 전에 쓸개 수술을 했는데,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살이 좀 찌는데 괜찮은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살은 찌는 건 당연합니다. 예. 담낭이 없으면 네. 일단 간에서 많은 담즙이 생산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살을 찔 수 있지만 그렇군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고 운동을 추가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1479번님, 쓸개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답 5입니다 해주셨고요. 쓸개가 없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맛인지 쓴맛인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가요, 과장님? 음식 맛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이 속설일 담당관은 뿐입니다. 이거랑 관계없고 1479번님 미각을 잃으신 건가요? 아유 참 이거는 담당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O, 쓸개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항운병원 김윤기 과장 모시고 담석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